안녕하세요. 혹시 힘든 암 치료 과정에서 영양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특정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세포 건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자료를 가지고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심각한 건강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질문,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과연 특정 영양소들이 표준암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몸을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인지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먼저 아셔야 할 건 이 문서는 무슨 새로운 치료법을 주장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발표된 비타민, 미네랄, 여러 화합물에 대한 다양한 과학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검토하고 정리한 일종의 학술 리뷰 자료에 가까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이게 이 자료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료 맨 앞에서부터 이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목적은 표준 치료를 돕는 영양적 보조제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이 전제를 이해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djunct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주연 배우를 더 빛나게 해주는 조연처럼요. 주된 치료와 함께 쓰여서 그 효과를 돕는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질병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치료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 몸의 건강한, 즉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에 영향을 줘서 몸 전체의 삶의 질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성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그룹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각 성분들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나눠보면 그 기능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녹쓰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비타민 C랑 E는 서로 팀을 이뤄서 독소를 중화시켜주고 녹차 추출물 같은 식물 성분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언급되네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는 우리 몸의 세포 설계도, 즉 DNA를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관여하는 영양소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성분들은 말하자면 세포의 유지보수팀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엽산은 세포의 설계도인 DNA와 RNA 합성을 도와서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요. 아연은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P53의 기능을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 몸의 자연방어 시스템, 바로 면역과 연결짓는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검토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특정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늘려주는 걸로 나타났고요. 비타민 A 역시 우리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지금까지 여러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표준 치료는 질병 자체를 공격하는 의사의 처방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보조적 영양 지원은 그 치료와 함께 가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도와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자료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영양 지원의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돕는 거다. 둘째, 이 자료의 근거는 완성품이 아니라 개별 성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모아본 거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어떤 것이든 새로 먹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영양과학이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개인에게 맞춰진 표적화된 영양 공급은 환자를 위한 지원 치료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